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오늘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시사정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그야말로 사필 규정의 판결, 네. 우리 정치사의 변곡점이 될 네.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네. 1심 판결이 오늘 오후에 네. 지금 나왔는데 네. 예상 밖에 중형이 떨어진 것 같지요? 그렇죠. 네. 가중 처벌된 거죠. 예. 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주 네. 중형 아닙니까? 예. 뭐 상당한 중형이죠. 뭐 벌금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느냐, 뭐 이런 예상도 적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으로 뭐 고법, 대법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중형이 나온 거는 대법 가서도 섣부르게 뭐 이렇게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로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잔치국수 드시고 예, 그래야 할 것 와인 한잔 하시고 아주 진짜 모처럼 기다렸던 이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판결이 나온 거 그렇죠. 이재명의 피노키오 인생의 종집으로 찍는 그 시발점이 오늘입니다. 예. 정말 네. 한 3년 동안 네. 온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진영 대결을 벌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오늘 또 중앙지법 예. 앞에는 뭐 몇천 명의 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양측에서 네. 뭐 시위를 벌이고 그랬던 네.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수십 명 쏟아져 나온 것 네.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판결문이 써졌는데 그것을 뭐 그럼요.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재명 측근들이 뭐 이재명 비호하기 위해서 법원에 와서 저렇게 소란 피우고 예. 이재명은 또 뭐 민심과 뭐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한 번 판결 난 건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재명을 둘러싼 재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 하나는 위증교사, 예. 열흘 후에 나오죠. 예. 하나는 대장동 성남FC 사건, 또 하나는 쌍방울 대북속금 사건. 네 가지가 예. 있는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첫 판결이 법원에서 이재명 당신 거짓말쟁이야. 예? 대통령 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을 상습적으로 퍼뜨린 나쁜 사람이야 하고 철퇴를 오늘 내린 겁니다. 민의를 왜곡시켰어.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2년 2개월 만에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한 지가 2년 2개월이니까 예. 뭐 수사 시작한 지는 뭐 한 3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예. 기소가 된 것 아닙니까? 2022년 9월에 기소됐고 그러니까 딱 2년 2개월이죠. 예. 시작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기표 예. 신문명 정책연구원장이 2021년 9월 12일 날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 예. 하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를 몰랐다. 개발 1초장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에요? 예. 그거를 거짓말한 게 이번 어떻게 판결이 난 거고, 또 하나는 백현동 4단계 이 용도 변경해서 특혜를 준 거를 그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네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만 27회를 했고 네. 이 사건 기록만도 네. 뭐 10만 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네. 오랜 기간 재판을 벌였는데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네. 재판 지연 전략을 그렇죠. 쓰느라고 단식도 오고 뭐 코로나 걸려갖고 못 나간다 그렇죠. 뭐 국정감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 축구 전략을 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그래도 판결을 제대로 좀 내려준 거죠. 지금 한상진 부장판사가. 이번에 고비 중에 고비는 뭐냐면은 원래 그 사건을 16개월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 있어요. 예. 이 사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네. 재판하다가 그냥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강기태 네.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그 침대 축구 네. 재판 지연 전략에 잘 호흡을 맞췄는데 네.
자기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 해방이야 네. 하고 날라버렸죠. 예. 우선 김문기 몰랐다. 예. 이 부분에는 이 재판부가 예.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예.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는 허위 사실이라고는 인정을 했죠. 예, 거짓말이라는 거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문기랑 뭐 골프도 치고 뭐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에요? 자살한 김문기 씨 아들 증언에 하면은 휴일날 전화 오면은 갑자기 옆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통화하고 왔다고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몰랐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은 허위 사실은 이재명 허위 사실은 맞다. 네. 예, 거짓말한 거다. 네. 하지만은 공표는 아니다.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거든요. 2021년 12월 22일 방송 SBS 나와서 했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따르면은 그 앵커의 질문에 이 질의 문답하다가 어떻게 보면 준비된 답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다. 그렇게 해서 아마 공표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했지만 네. 그것을 자기가 네. 뭐 선거에 이용해 먹기 네. 위한 고의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죠. 저쪽에서 물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네. 대답을 했을 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거짓말이냐, 하나는 고의냐. 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고의로 작전을 짜서 한 것 같지는 않다. 네. 뭐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로 때렸는데 그래도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은 유죄로 때렸어요. 아, 그 거짓말로. 그 부분은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공표까지 있는 걸로 유죄로 때렸는데 그 몰랐다는 부분, 다른 부분은 공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죄로 좀 애매한 판결을 내렸죠. 그러나 예. 골프를 안 쳤다. 예. 이건 거짓말이죠. 그건 그렇죠. 명백한 골프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행위에 들어가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골프 예. 치고 안 치고는 행위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예. 유죄 선고를 했는데 뭐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징역 1년 이렇게 선고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국토부 협박. 예. 그거는 소위 말해서 빼박으로 당한 거죠. 빼박. 이재명이가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허위 사실에다가 허위 사실 공표까지 한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4단계 뭐 국토부 협박에 못 이겨서 4단계를 상향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건 뭐 그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2021년 10월 예. 국정감사에서 앞두고 얘기한 건데 이재명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예,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에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얘기한 건데 너는 대통령 선거에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평소에도 거짓말하고 뻥튀기 뭐 이런 거 모함, 중상, 모략 많이 했잖아요. 이런 화법이 여기서 제대로 걸린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국토부에서 협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용도 변경을 4단계를 올려줬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놓고 저 법원에 가서는 나는 압박이 있었다고 느꼈다. 국토부에서는 압박으로는 또 그렇죠. 전혀 다른 거 국토부에서 협박은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압박을 느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면책 대상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법원에서는 너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 허위 사실에다가 허위 사실 공표죄까지 있어서 이번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리는 데는 백형동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예. 네. 특히 공무원들도 어느 하나도 예. 압박을 느꼈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예.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공무원인데 압박 느낀 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오늘 재판에서도 국토부 협박 때문에 올려준 게 아니다. 네. 용적률을 네. 4단계로 원래는 국토부는 2단계 네. 그 아시아 디벨로퍼 이 사업을 네. 2단계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갑자기 4단계까지 올려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김인섭이가 중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판결에 준거가 이번에 오늘 된 거죠. 예. 백현동은 아예 특혜를 위해서 몰아줘가지고 수천억을 챙긴 그거는 이재명이가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준 거고 그거는 이재명이가 알아서 성남시에서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멘토라고 할까, 예. 후원자라고 할까, 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상 오늘의 이재명이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죠. 네. 이재명이가 변호사로서 정치적 연결고리가 없을 네. 때 정동영 당시 실세 의원한테 네. 소개를 해갖고 성남시장 공천을 받은 사람을 네. 받게 해준 사람이 김인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되면서 그렇게 2단계도 네. 안 해주는데 몇 달 만에 예. 4단계로 상향시켜버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신의 시장이 네. 그 인섭이 형님 거 잘 좀 챙겨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지상한테. 네. 예. 그거를 이재명이가 궁하니까 예. 국정감사에 가서 증인 신분으로 국토부에서 협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해준 거다. 예. 이게 이제 허위사실이다, 허위공표죄가 돼서 오늘 판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가중처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예, 되더라고요. 원래 기본은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가 기본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가중처벌이 된 거죠. 그거 중에 이유는 이제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방송이나 국정감사, 예. 국정감사 다 중계되잖아요. 다 중계되죠. 국회의원 다 보고 예, 있잖아요. 예. 전 국민이 보는 데서 했고, 또 하나는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허위 사실이 그러니까 보통 때 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 거거든요. 선거에 그렇죠.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추미애도 뭐 무슨 뭐 법원 뭐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뻥쳤다가 80만 원 받고 끝났어요. 100만 원 이하라 의원직 유지가 됐죠. 왜냐하면 선거에 큰 영향은 큰 없었다. 영향은 없었다. 근데 이재명은 국정감사 방송사에서 나와서 대통령 선거 전에 전 국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판사가 한상진 부장판사가 가중 처벌을 한 거죠. 특히 대장동, 네. 백현동 5건 그때 네. 대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였죠. 이슈였죠. 이재명 나는 관련이 없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대장동 대자도 아마 근방에도 안 갔을 텐데 그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대상해서 사기친 거죠. 이번에 이 한상진 부장판사한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 증인들 다 그 수많은 증인들 다 듣고 예. 또 이재명이나 이런 피고들 계속 침대 축구하고 법원에 오지도 않고 뭐 단식한다 뭐 하고 전임 판사는 갑자기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통 주워가지고 그 재활용 분리해가지고 그걸 옥석을 가린 거예요. 저는 한상진 부장판사 이 팀들에 대해서 우리 사법정의 우리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네. 진여경이 내려질 걸로 예상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쪽에서나 일부 나왔지 대부분의 이 법조인들도 예.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그렇죠. 벌금이든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보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0만 원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금 80만 원이면 무죄랑 똑같은 거예요. 예. 100만 원 이하는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윤상현 80만 원이라고 하고 박종훈 네. 뭐 초선 의원이지만 이 사람은 뭐 벌금 500만 원. 네. 근데 법조인 출신들이 예리해요. 주진우 의원, 아 그래.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다 검사 여긴 출신들 아니에요? 예, 여긴 징역 1년 실형 나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일반인보다는 확실히 한 수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한성진 부장판사, 네. 이하긴 주심판사, 네. 박정 개석판사. 예.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 네. 연구회 회원이고 이하긴 주심판사도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좀 역시 걱정을 했죠. 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만큼은 예. 진짜 대통령처럼 예. 정통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데 이번에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죠? 예. 예, 아주 뭐 지난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 내고 던졌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아주 일사천리로 해서 오늘 판결이 나온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등불을 어떻게 보면 열은 판결이라고 봐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판사도 인간인데 민주당 저 수천 명이 서초동 와서 집회하고 있고 뭐 보나마나 판사 탄핵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옛날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 그 유죄 때렸던 성창호 부장판사 예. 재판회 회부됐잖아요. 탄핵 얘기 나오고 얼마나 곤혹을 치렀어요. 네, 이번에 한성진 부장판사 이 세 분의 판사들은 모두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판결을 해준 거죠. 민주당에서 예. 뭐 흑역사, 네. 사법살인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네. 우리 사법사상의 한 획을 그은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아니 같이 골프 치고 낚시 다니고 하루 종일 대장동 머리 맞대고 상의한 사람을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다음 날 나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나? 이런 판결 내린 거는 김문기라는 분이 하늘나라에서 저 염라대왕한테 읍소했을 거예요. 저놈 좀 벌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부려먹다가 내가 괴로워서 자살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겠습니까? 저놈 좀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염라대왕한테 빌었을 것 같습니다. 검은도 안 가고 모른다고 하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진짜 어쩌면 폐륜이죠. 폐륜. 예? 거기다가 용도 백현동 용도 변경을 4단계 해주고 그거를 자기가 해놓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이게 공문에 다 나오잖아요. 저기 성남시 기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국토부 공문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판결이 한상진 판사가 이렇게 한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만큼 사법부가 소신 있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작년에도 이재명 살려준 판단이 뭡니까? 구속 체포 동의안까지 다 됐는데 유창훈 판사가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거는 인정이 되는데 소명이 된다. 하지만 야당 대표를 꼭 구속까지 하냐. 예. 그래 풀어줘서 이재명은 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한상진 부장판사가 이번에 큰 일을 했다. 이래서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잔치국수 드시고 와인 한 잔 까시고 케이크도 자르고 해서 축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